두테르테 악수했어요. 두테르테하고? 악수했죠. 손가락 몇 초? 뭐 한 1, 2초 했나요? 잠깐만. 아니 두테르테 그런 거 키 조그맣죠? 네. 그러니까 뭐 악수로 뭐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쪽팔린 짓이 지방에서 만났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아니 이제 자기네 두테르테 집이 네. 고향이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요즘 IS가 그 근거지 그렇죠. 만들려고 아주 위험한 민다나오 섬 최남동부에 있는 다바오가 그 두테르테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내를 내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다바오에 내려갔다가 말하라고 리조트 말하라고 트럼프가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트럼프처럼 또 외국인 정상들 또 불러요 또 그래. 감사합니다. 민다나오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정치적 기반이잖아 거기가. 그렇죠. 두테르테 난 그 막 무식하긴 해도 좀 속은 시원하더라.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권력 잡으면 그쪽 종류의 리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 안 해요. 그렇죠. 두테르테 같은 방식은 또 우리에게 그런 속 시원한다는 측면만이 부각돼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반인권적이고 질서 파괴하고 그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후진적인 60년 초반 박정희형이야. 근데 아무튼 두테르테는 그냥 막 그렇게 지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몇 개의 정보 입력되면은 충분히 소화 안 하고 그냥 막 내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도찐개찐에 트럼프하고. 또 하여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테르테가 사고를 친 게 뭐냐면요.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T-55라는 훈련기를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테르테는 그거를 미국 전주로 알고 그래가지고 두테르테가 아니 T-50 훈련기에 그 훈련기인데 그런 훈련기 때문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 전투기에는 무장이 안 돼 있냐고 왜 저런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냐고 막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성킴이거든요. 성킴이 또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킴이 한국 대사한테 그런답니다. 아니 그 무기 너네들이 필리핀에다 판 건데 왜 우리한테는 안 치냐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기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런 그런 어떤 돌발적인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발적인 리더십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옛날 오래 전에 그런 리더십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두테르테하고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느낌은? 아니 외부는 비슷하더래 서로. 느낌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료들도 꼼짝 못한다. 자기 혼자 떠드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예를 굉장히 재밌게 드셨는데 이걸 트럼프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꾸로 가져와서 트럼프는 사드에 대해서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브리핑 받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반드시 한국에서 뭐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사오면 더 좋아할 사람이지 미국은 이걸 해가지고 한미를 묶고 대중 봉쇄를 한다는 장기적인 군부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트럼프와 이 군부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하고 대결을 하는 것들을 오히려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가 미국 전체의 의도가 아닌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정선에다 앞두고 이게 촉이 막 발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의외로 많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이 촉에 맞출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방증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나하고 좀 동의한 거예요? 네, 원래 촉이 뛰어나시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번 김창수 박사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북미 간에는 이미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됐고 올해 북미 간의 관계가 무척 개선될 것이다. 이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북미 간에 이미 알고 보니까 또 뭐 1년 전 가까이 이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초치는 경우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은 식초 계속 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초치니까. 근데 잘 될 수 있는 게 그 폼페오 미 CIA 국장 발언입니다. 폼페오 CIA 국장이 폼페이 아니에요? 폼페이? 폼페이는 폼페오요? 이게 이제 제가 사투리 발언은 폼페오고요. 폼페오는 이제 표준 발언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폼페오가 그 미국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문제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폼페오가 이제 그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그 CIA 국장이니까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하러 간답니다. 백악관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CIA가 있는 그 랭글리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하고 거리를 뭐 차 막힐 때는 막 대충 많이 막히는데 거기에서 버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버린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매일같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장 큰 측근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폼페오가 그렇잖아요. 근데 폼페오가 말했을 때 가장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대 관심사이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만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그럴까? 딱 한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 점점 더 지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그 실험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의 마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대로 되나 보자.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다. It 그럴 won't 리가 없다. happen. It won't happen. It won't happen. 그랬죠. 그렇죠. It will not happen. 플러스. 네, 그렇지. It will happen. 근데 이제 이게 그 뒤로 지금까지 북한은 살라미 비슷하게, 그러니까 살라미라는 거는 잘게 쪼개서. 그렇죠. 이탈리아 소세지. 예. 잘게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국 속담을 말하면은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어느새 이제 그렇게 되는 식으로 네.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이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엄청난 지금 트럼프는 머릿속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초의 위협이라고, 최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런 북한의 ICBM 능력이 고도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에서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마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김종인 교수가. 네. 이번에 난 강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강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 기대보다 나쁜 성과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보수 언론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촉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게 마치 사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거대한 합의라든지 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신뢰를 쌓아놓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이후로 차근차근 사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네. 북핵 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이게 60년 동안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한 방으로 어떻게 빵 해결이 돼.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나는 지금 보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 장밋빛을 애들이 깔아놓으면 더 위험해요. 이거 씹는 게 차라나 장밋빛 깔아놓고 막상 가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다. 이게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디스맨 있었던 게 네. 2001년 3월 27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례하긴 무례했죠.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홍보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돼서 오히려 거기가. 부시가 2달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클린턴과 그렇게 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근데 2001년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 지 한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흥분이 때. 된 거예요. 예. 흥분이 돼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대요.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부시가. 부시는 자기가 준비도 안 했는데 덜컥 온다고 와가지고 햇볕 정책을 막 싫어하는 공화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무례를 한 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렇게 나빠졌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마치 정상회담의 가장 실패의 예처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서 정부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FTA도 노무현 때 했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합의들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건 오히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밀어줘야 되는데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그 세력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세력들이 같이 안 보인 게 이번에 정말 안보와 국방, 외교 이런 걸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다소 결함이 있을지라도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미리 아니 가시는 걸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고춧가루 계속 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안보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국방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나쁜 놈들이야 정말.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에요. 앞뒤가 없어 이 자식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나쁜 짓만 하고. 쇼트랙 감독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파벌이 갖고 금메달 따느니 그냥 떨어진 게 낫다고 우리나라 선수를 까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칼럼을 썼습니다. 예. 그 제목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 몇 명 읽었어요, 그래갖고. 뭐 특히 북한을 가면 진보가 가면 종북이라 그랬겠지만 예. 박근혜가 가가지고 그걸 해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죠. 그거보다 1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6일 만에 딱 홍성교도소 나오면서 마이크 들이댈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므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칼럼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딱 물어봤잖아. 몇 명 읽었냐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통일 드라이브 걸 때 드레스덴 선언하기 전까지 뭐 통일 대박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뭐 천박하게 무슨 통일 대박이냐 그랬지만은 저는 그 표현의 대박이라는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자. 그리고 통일 대박론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예.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김창수 박사를 통일부 차관쯤으로 썼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날 거니까 제발 이거 좀 성공해라 그랬는데 쪽박이 나버린 거죠. 예. 지금. 근데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참 보수들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고. 아니 수준이 수고, 그러니까 뭐 아니라 통일이 수고지. 눈앞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네. 막 무슨 최순실이가 점을 쳤다느니 뭐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그랬다며 남재준이가. 아니, 세상에 이런 근데 그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어떤가요? 김정은 뭐. 암살을 준비했다는 게 난 일본 애들이 네. 이거 확인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발로 나온 뉴스예요 그게? 그럼요. 네. 일본발 그것도 뉴스야.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은데. 높은 게 아니 우리가 박근혜 미워요. 그 박근혜 정권 믿거든. 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 애들이 바라는 바야. 실제적인 계획은 안 했겠지만 뭐 참수 부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아니, 했었죠. 아니,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야, 김정은 참수할까? 아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 세상에 관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있을까 싶은데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뭐 김정은 집무실을 향해서 뭐 타겠다 뭐 이런 정밀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그 유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쪽이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이제 폼페이오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야 중국 니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네, 그게 설명 잘했나 보더라고 그때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북한 문제가 최대 관심사라고 CIA 국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이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잘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잘 모르는 북한이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은 북한은 핵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한다.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만만치 않은 나라. 그렇죠. 이제는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은 시장화가 지금 더 이상 뒤로 후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달했다. 적어도 80년대 중반에 어떤 중국이 어떤 시장 경제를 했던 그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 사실을 트럼프한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북한의 시장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미국이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 정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지 하고 그거만 그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잔뜩이. 거기다가 이제 시장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아울러 트럼프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찌가 생긴다는 걸 또 꼬셔줘야죠. 트럼프 관심은 그거요 네, 그게. 네. 원래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전국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 근데 이제 이걸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더라고. 실제로 트럼프는 네. 누군가가 이 눈을 열어주고 머리를 개복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 가서 당신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쁜 게 여기 투자한 게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짜 뉴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 가서 돈 벌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예.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미개발되고 열려있지 않은 데인데 여기서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으면 어마어마한 기회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겠어? 우리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참 두 사람 다 협상가잖아요. 예. 그 트럼프는 자칭 협상가예요. 아. 자기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타칭 협상가예요. 그 본인은 사람. 굉장히 샤이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 근데 사람들한테 비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격과 공포로 몰아붙이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보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라 가지고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겠다고 얘기했다가 뭐 저기 암살하겠다고까지 해가지고 쫙 펼쳐놔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타임즈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니고시에이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상이라고 왜 그랬죠.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지고 띄워주고 그 잘하잖아요. 띄워줘야 돼요. 정말 주인공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띄워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 사람이 중심에 서서 자기가 이렇게 뜨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김 교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북핵 말씀이에요, 문제를 이거. 오바마가 못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신이 그렇죠. 이게 이거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트럼프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거는 바로 오바마가 못했던 부분을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뜨는 거. 그다음에 또 이걸 얘기합니다. 아마 연설문에도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위대한 동맹이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한미동맹이. 아.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트럼프가 했던 좋은 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위대한 동맹 앞에 이걸 그 수식어로 누라 그러면 되겠네. 위대한이 형용사니까 부사 extremely 극단적으로 위대한 동맹이다. 근데 저는 그 트럼프 띄우기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건 김준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럼 동의하면서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거긴 빠는데 또 선수들 아니야.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 근데 이제 또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안 돼. 거기 가가지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너왜 엉덩이랑 만질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를 만났던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있어 몇 번 이야기했던 아베 있지 아베. 않습니까? 아베는 일단은 바짝 엎드린 네, 거죠. 비굴해 죽겠어. 그러니까 찰리길 밖에서부터 엎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물 보따리 왕창 들고 네. 가고 이런 이제 아베 스타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라 시진핑 스타일.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협상 한번 해보자 해놓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100일 경제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자 크게 하나 던지고 그러면서 조근조근 차분차분하게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프랑스. 그렇죠. 마크롱. 악수부터. 일단은 내가 트럼프한테 기 안 죽는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하면서 마크롱 비슷하게 또 메르켈
메르켈은 또 트럼프하고 해놓고 나서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지는 리더십의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앞장서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자신감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마크롱의 젊음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크롱 와이프가 트럼프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어떤 트럼프를 상대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김준 교수님이나 우리 봉도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협상가로서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즘 남북 뭐 태권도도 하는데 태권도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투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약간 아니라 유도 같은데. 태권도도 그런 거잖아요. 웬만하면 지나가려 그랬는데. 원래 태권도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건가요? 예? 아니, 저희가 얘를 잘못 들었네. 이대목에서 양념 삼아서 씨름.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하나는 그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지금 요새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전라도 말고 찌클고 있잖아요. 쫙 안전대상 쫙 해버리잖아. 그거에 대해서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영어를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아니 잘하면 하는 거지 국가원수는 자국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설이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일반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왜 미국의 한국계 누가 또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면서요. 엊그제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 안 보셨어요? 미국의 조셉 이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뭘 맡았죠? 찾아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킴이 예전에 대사로 왔을 때도 조셉윤은 이번에 이번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for no 얘기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원비어 가가지고 하여튼 아니 미국에서 무슨 자리를 맡았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한국계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매파의 핵심 저거 들었구나. 빅터 차가 한국의 대사에 내정이 됐다. 그게 주한 미 대사에 내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성킴 생각이 났나 봐. 그러니까 그게 성킴이 왔을 때도 뭐 한국에서 자랐네, 뭐 한국말을 잘하네 어쩌고 하면서 한국 사정 잘 알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사람 진짜 뼈속까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도 과연 기대할 게 있는 건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그게 끼면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국 학자가 바로 빅터 차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사람. 아까 강경화 장관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요. 워낙에 영어를 잘하고 원래 들으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만나러 갔을 때 통역을 했는데 클린턴이 저 여자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짝이 되면 저는 외교부 장관이 미국도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를 담는 안보실과 외교장관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옛날에 오바마 때 1기 외교장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얼굴마담입니다. 좀 고급 외교를 하고 가서 의전 외교를 하고 그다음 G20나 UN 같은 데 가서 아주 세련되게 하는 거기에서 가장 알맞는 사람이 저는 강경화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짝이 되는 거냐면 진흙탕 싸움을 하는 안보실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밑에서 협상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겨내고 이 쌍날개로 가면 좋죠. 근데 지금 안보실이 너무 점잖잖아. 뭐 능력을 발휘하겠죠.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 국가 간 관계나 서로 이제 정치인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심양시장하고 이제 무슨 그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업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 그 여자가 공무원인데 정말 완벽하게 통역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게 너무 뛰어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지금 그 대중사업 이게 무척 중요하니 저 통역 저 여성을 높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저 통역 저 여성을 우리 국회에 취업시키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랬더니 그 진정구 시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울시 전체를 다 줘도 저 여성은 안 보냅니다. 자기 인재다. 중국의 인재다. 그런 인재라는 건데 이 사람도 아는 거야. 그래갖고
회의를 하는데 통역이 6, 7명 있거든요. 그 사람 통역할 땐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는데 식사도 안 해요. 식사할 때 농담으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거 통역하려고. 야. 그러니까 이 통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 간 정책 관계에서 무척 중요해서 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난 무척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네. 뭐라고 통역을 하겠어. 영어의 뉘앙스와 그 특유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르죠.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강경화 장관은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저는 조금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영어로 말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면서 가져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경화 장관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세력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멋쓰게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요 지금 취임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말로 멋진 비전을 제시해 봅시다. 그럼 사사건 그 10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정책을 갖고 10일 걸었겠네. 그렇죠.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국가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 하면은 또 막 토시 잡아가지고 10일 걸었을 겁니다.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전상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고 하니까 강경화 장관을 비판했던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멋쓰게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렇게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또 죽어.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히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목숨 걸고 강경화 반대했던 사람이 그 의원이 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의원이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휴 우리 애가 이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왔으니까 영어가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야 너 강경화 장관 봐라 영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라고. 가짜뉴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아니 영어만 하면 지들이 사대주의자라서 껌뻑 죽어요. 강경화 영어 하는 거 보고 한 말도 못했을 걸. 그러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했었으면 앞으로 하고. 국회 답변도 영어로 해버리라고. 가가지고 뭐라 씨앗대기 문제 그래서 얘기하면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되게 상황을 좀 이 전체 분위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예.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위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이 의자 그렇죠. 빼도 돼? 의자 옮겨도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그냥 라운드 테이블을 바꿔버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청와대를 안 들어가봤는데도 딱 들어갔고 자연스러운 사람 최고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교도소가 자연스러워. 얼마 자연스러워. 교도소 여러 번 들어가봤으니까. 장악을 해 교도소를. 근데 강경화 장관도 누구를 만날 때 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장악하고요. 네. 거기를 세 번째. 예.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합니다. 네. 노 대통령 때 처음 방미해가지고 환대를 받았을 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업됐어요. 당황했잖아요. 예. 업돼가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자기가 강경화라고 청와대 하는. 강경화처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마크롱처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할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강경화 장관 아니에요. 거가 자기 집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금방 김준일 교수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도 그걸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 사실은 그 당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사진 찍으려고 미국 가면 왜 가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막 맞아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반미 대통령이 온 거 아니냐 막 이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은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냐. 네. 미국 간 사람들 마치 친미주의자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예. 경우도 있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막 반미 대통령 몰아세웠는데 노 대통령의 당시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 언론에 반미 대통령으로 이렇게 낙인시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발언을 또 오버한 거죠. 내가 미국이 안 했으면 뭐 인민군의 뭐 포로 소용소 있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발언을 오버했는데요. 조금 오버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말 잘못하면 미군 철수할 거라는 식으로 미국 내 일부 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냥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죠. 왜곡하는 국내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포석을 다 깔고 강경화 장관이 또 김정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의전과 외교에 익숙한 강경화 장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고 좀 발언을 좀 오버했고 했을 때 네. 청와대 내에서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딱 한 명. 위대한 행정관이 한 명 있었어. 첫째, 둘째, 셋째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행정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창수. 뭐 제가 웃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싫어해요 이거. 왜냐면 이종석? 예. 이종석 그분이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할 자신이 없으니까 김창수 행정관을 한번 만나보시오. 그래 가갖고 앞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하고 잘렸나? 그래서 그게 이제 이종 장관 회고록에도 있는데요. 예. 칼날의 평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겁없는 젊은 행정관이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잘못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5가지 발언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5가지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쫙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반미 대통령을 시켜 있는데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려면은 미국과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의 여론 직접 들었구나. 그 이야기를 직접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5가지 잘못했다고 노무현 말한 대통령 게 꾸짖고 해명까지 들었고 아니 제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단 상급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한테 고생했단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만 들이댄 제가 야 정말 쪽팔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종숙 장관 회고록에 있다 그러는데 난 그게 순간적으로 해골혹으로 들렸어. 해골혹으로. 알겠습니다. 대통령 전체적으로 준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라고 하는 천군만마 같은 외교부 장관 있고 좀 더 당당하게 악수에 찌그러지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는 총론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오면 된다. 그리고 강론은 장관들이 하는 거죠. 수석들이 하는 거죠.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FTA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오랫동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조바심을 내지 마라. 한 가지 걱정을 더 보태면 아마 트럼프하고는 오히려 넘어가고 다음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 기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도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기자들이 사드 질문 할 수 있어요. 사드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배치 연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할 텐데 그때도 저는 그냥 그걸 피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되 원론적이고 지금 말하듯이 약간 모호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한미 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바로 했다. 그겁니다. 공정하게 이게 의논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박근혜 같으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홍준표 같으면은 밥 먹었어요? 맨날 그러잖아. 뭐 답변할 거 궁하면 또 한 가지 했을 텐데. 발전제 드려요? 또 한 가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들한테 한국 정상들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우리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유쾌한 정숙 씨의 외교의 정상회담 데뷔잖아요. 근데 유쾌한 정숙 씨는 김정숙 여사는 역대 어떤 대통령 어떤 영부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요. 그럴 때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또 그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 네. 그러면 아주 밝고 경쾌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누구죠 멜라니아라든가 뭐 또 혹시나 이방카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첫 번째 정상 외교에 이제 대비하는 거라는 건데요. 그것이 미국에게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요. 더 우리가 보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시진핑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베도 만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적정한 시점에서 또 뭐 북핵 문제 해결 상황을 봐가면서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안 여사도 중국 국민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야. 가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이설주 거기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악가. 네, 성악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 부인은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뭐 한국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가수하고 한때 연분도 뿌렸어요. 그렇지.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북아시아에서의 영부인들의 어떤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미국에 가서 외교 무대에 데뷔한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정상회견을 할 때 우리 또 유쾌한 정수 씨가 정상회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경제인만 데리고 가지 말고 저는 이 중국이나 일본 갈 때는 한류 스타들도 문화사절로 가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정상회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칼럼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딱 물어봤잖아. 몇 명 읽었냐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통일 드라이브 걸 때 드레스덴 선언하기 전까지 뭐 통일 대박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뭐 천박하게 무슨 통일 대박이냐 그랬지만은 저는 그 표현의 대박이라는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자. 그리고 통일 대박론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김창수 박사를 통일부 차관쯤으로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날 거니까 제발 이거 좀 성공해라 그랬는데 쪽박이 나버린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참 보스들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고. 아니 수준이 수고, 뭐 아니라 통일이 수고지. 눈앞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막 무슨 최순실이가 점을 쳤다느니 뭐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그랬다며 남재준이가 세상에 이런 아니 근데 그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어떤가요? 김정은 암살을 준비했다는 게 난 일본 애들이 이거 확인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발로 나온 뉴스예요 그게? 그럼요. 일본발 그것도 뉴스야. 가짜 뉴스 가능성이 많은데. 게 아니 우리가 박근혜 미워요. 그 박근혜 정권 믿거든.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 애들이 바라는 바야. 실제적인 계획은 안 했겠지만 뭐 참수 부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아니, 했었죠. 아니,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야, 김정은 참수할까? 아니, 이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 세상에 관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있을까 싶은데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뭐 김정은 집무실을 향해서 뭐 타겠다 뭐 이런 정밀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그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쪽이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이제 폼페이오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야 중국 니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설명 잘했나 보더라고 그때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북한 문제가 최대 관심사라고 CIA 국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잘 모르는 딱 한 가지죠. 한 가지 뭐냐면은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 점점 더 지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그 실험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의 마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대로 되나 보자.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다. It 그럴 won't 리가 없다. happen. It won't happen. It won't happen. 그랬죠. 그렇죠. It will not happen. 플러스. 그렇죠. It will not happen. 근데 이제 이게 그 뒤로 지금까지 북한은 살라미 비슷하게, 그 살라미라는 거는 잘게 쪼개서. 그렇죠. 이탈리아 소세지. 예. 잘게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국 속담을 말하면은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어느새 이제 그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이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엄청난 지금 트럼프는 머릿속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초의 위협이라고, 최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런 북한의 ICBM 능력이 고도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공감에서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마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김주영 교수가. 네. 이번에 난 강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강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대보다 나쁜 성과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보수 언론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촉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마치 사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거대한 합의라든지 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뢰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이후로 차근차근 사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핵 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이게 60년 동안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방으로 어떻게 빵 해결이 돼.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나는 지금 보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 장밋빛을 애들이 깔아놓으면 더 위험해요. 이거 씹는 게 차라나 장밋빛 깔아놓고 막상 가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다. 이게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 두테르테. 악수했어요, 두테르테하고? 악수했죠. 몇 초? 뭐 한 1, 2초 했나요? 잠깐만. 두테르테 그런 거 키 조그맣죠? 네. 그러니까 뭐 악수로 뭐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쪽팔린 짓이야. 지방에서 만났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아니 이제 자기네 두테르테 집이 고향이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죠. 요즘 IS가 근거지 만들라고 아주 위험한 민다나오 섬 최남동부에 있는 다바오가 그 두테르테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내를 내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다바오에 내려갔다가 말하라고 리조트 말하라고 트럼프가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트럼프처럼 또 외국인 정상들 또 불러요 또 그래. 민다나오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그 정치적 기반이잖아 거기가. 그렇죠. 두테르테 난 막 무식하긴 해도 좀 속은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권력 잡으면 그쪽 종류의 리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전 안 해요. 그렇죠. 두테르테 같은 방식은 또 우리에게 그런 속 시원한다는 측면만이 부각돼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반인권적이고 질서 파괴하고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후진적인 60년 초반 박정희형이야. 근데 아무튼 두테르테는 그냥 막 그렇게 지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몇 개의 정보 입력되면은 충분히 소화 안 하고 그냥 막 내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도찐개찐해 트럼프하고. 또 하여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테르테가 사고를 친 게 뭐냐면요.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T-55라는 훈련기를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테르테는 그거를 미국 전 줄 알고 그래서 두테르테가 아니 T-50 훈련기에 그게 훈련기인데 그런 훈련기 때문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 전투기에는 무장이 안 돼 있냐고 왜 저런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냐고 막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성킴이거든요. 성킴이 또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킴이 한국 대사한테 그런답니다. 아니 그 무기 너네들이 필리핀에다 판 건데 왜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기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런 그런 어떤 돌발적인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발적인 리더십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옛날 오래 전에 그런 리더십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두테르테하고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느낌은? 외모는 비슷하더래 서로. 느낌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료들도 꼼짝 못한다. 자기 혼자 떠드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예를 굉장히 재밌게 드셨는데 이걸 트럼프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꾸로 가져와서 트럼프는 사드에 대해서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브리핑 받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반드시 한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사오면 더 좋아할 사람이지. 미국은 이걸 해가지고 한미를 묶고 대중 봉쇄를 한다는 장기적인 군부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트럼프와 이 군부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하고 대결하는 것들을 오히려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가 미국 전체 의도가 아닌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촉이 막 발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의외로 많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이 촉에 맞출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방증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나 원래 좀 동의한 거예요? 네, 원래 촉이 뛰어나시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번 김창수 박사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북미 간에는 이미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됐고 올해 북미 간의 관계가 무척 개선될 것이다. 이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북미 간에 이미 알고 보니까 또 뭐 1년 가까이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초치는 경우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은 식초 계속 팔라 그러고. 그러니까 초치니까. 근데 잘 될 수 있는 게 그 폼페오 미 CIA 국장 발언입니다. 예. 폼페오 CIA 국장이 미국 폼페이 아니에요? 폼페이? 폼페이는 폼피오. 네, 폼페오요? 이게 이제 제가 사투리 발언은 폼페오고요. 예. 폼피오. 폼페오는 이제 표준 발언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폼페오가 그 미국 언론에서 했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문제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폼페오가 이제 그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그 CIA 국장이니까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하러 간답니다. 백악관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CIA가 있는 그 랭글리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하고 거리를 뭐 차 막힐 때는 막 대충 많이 막히는데 거기에서 버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버린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매일같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장 큰 측근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폼페오가 그렇잖아요. 근데 폼페오가 말했을 때 가장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대 관심사이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만 가득 차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디스맨 있었던 게 2001년 3월 27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례하긴 무례했죠.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홍보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돼서 오히려 거기가 부시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클린턴과 그렇게 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근데 2001년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 지 한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대요.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부시가. 부시는 자기가 준비도 안 했는데 덜컥 온다고 와가지고 햇볕 정책을 막 그 싫어하는 공화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어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무례를 한 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렇게 나빠졌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마치 정상회담의 가장 실패의 예처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서 정부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FTA도 노무현 때 했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합의들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밀어줘야 되는데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그 세력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세력들이 같이 안 보인 게 이번에 정말 안보와 국방, 외교 이런 걸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다소 결함이 있을지라도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미리 아니 가시는 걸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고춧가루 계속 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안보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국방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나쁜 놈들이야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에요. 앞뒤가 없어 이 자식들은. 아니 이게 대한민국 쇼트 나쁜 짓만 하고. 쇼트의 감독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파벌이 갖고 금메달 따느니 그냥 떨어진 게 낫다고 우리나라 선수를 까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칼럼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 몇 명 읽었어요, 그래갖고. 뭐 특히 북한을 가면 진보가 가면 종북이라 그랬겠지만 박근혜가 가가지고 그걸 해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죠. 그거보다 1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6일 만에 딱 홍성교도소 나오면서 마이크 들이댈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므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